자, 오늘 가지고 계신 종목을 매수할 때인지 특히 또 금요일장이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지 고민되시죠? 배팅의 순간에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솔루엠입니다. 솔루엠이 요즘 갑자기 또 많은 각광을 받고 있죠. 배팅의 순간입니까? 배팅의 순간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하락세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전에 뭐 실적이 사실 되게 좋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지지가 나오는 부분에서 실적이 안 나왔는데 실적을 조금 뜯어봤을 때 단기성 이벤트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데 그쪽에 들어오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오면서 일단 이 부분이 기대가 꺼지면서 단기 급락이 나왔다가 밑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를 동반해서 지금 이제 5일선까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솔루엠 이 종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ESL이라고 전자기기 이제 표시 관련해서 이제 상품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하나 파는데 거의 막 5달러씩 버는데 시장 투과율 즉 아직도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하고는 싶은데 아직 시장 투과율이 되게 적은 종목이라고 더 적은 이제 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만약에 시장에 점점 적용이 된다면은 지금 글로벌 1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업체로 솔루엠은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 찬스가 좀 왔다고 좀 배팅의 순간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사실 이 종목이 워낙 수급 자체가 좋아서 좀 예전에 말씀드렸으면 좋을 것 같았었는데 지금 딱 어느 정도 이제는 이제 신고가 혹은 이제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자리가 왔기 때문에 한번 배팅의 순간에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기관이 8월 19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를 했습니다. 즉 저점에서부터 계속 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연기금 수급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연기금 수급이 좋은 종목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솔루엠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지금 응집된 매물이 강하게 이제 시세 분출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 그것은 실적도 굉장히 유효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솔루엠이 가지고 있는 사업 구분이 뭐 일단은 ESL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 폐배터리도 사실 관련 섹터로 충분히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배팅의 순간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수가로는 한 29,500원에서 29,700원 사실 이 라인 제시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조금 올랐네요. 그래서 한 3만 원 전후로 해서 일단은 1차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5,000원 돌파 구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7,000원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솔루엠 특히 요즘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종목이죠. 오늘 3만 원 선을 드디어 탈환을 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배팅의 순간입니까? 네, SK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배팅의 순간인데 오늘 저도 이제 이제 코너를 처음 나와서 좀 공격적인 종목을 한번 가져봤는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 왜 공격적인지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아직도 2차 전지 소재 이제 이 시장은 아직도 이제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인데 지금 150조 원 가까이 아직 수주 잔고가 남았는데 이제 막 40조 원 가까이 그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소재 갔으니까 이제 분리막도 소재 일부인데 분리막 같은 걸 사실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분리막은 화재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안에 부품이라고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G화학이 최근에 이제 좀 배터리 관련해서 화재 이슈가 있었는데 분리막 접힘 현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하는 이제 분리막 사업에 대해서는 진입 강도가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분리막 사업을 하려면은 2년 정도의 유효 기간을 두고서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지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양극재, 응급재 새로 신규 사업 한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각축장이 될 때고 이제 수율이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뭐 치킨 게임이라든지 이런 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이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분리막 사업에 될 경우 이제 진입 장벽이 더더욱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와 있던 강자들이 조금 더 이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워낙 시세 분출도 많이 안 됐습니다. 뭐 요 정도의 랠리는 뭐 고점이라고 하기는 사실 적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이제 기업들과 평가에도 30% 가까이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림목에 대해서 응집이 됐으니까 다시 배팅의 순간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수가로는 21만 원 좀 전후로 해서 지금 다 조금
올라가지고 이제 예. 좀 이제 수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매수가는 21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손절가는 19만 원, 목표가는 26만 4천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 아니고 드디어 돌림목입니까? 네, 이제 눌림목에 사실 제가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히 눌림목이었는데 눌림목이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은 격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리 선정을 하고 오시니까 오시는 길에 주가가 지금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오르는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해서 상승폭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SKI테크놀로지는 이 상장한 이후에 생각보다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못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돌림목에서 턴에서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해주면 좋겠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야, 오늘 정말 굵직한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카카오 베팅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진짜 중립 의견을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차 지지선은 현재 이 라인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맞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추가적인 밸류 손상이 있을지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데 일단은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아직 추가 매수 시점은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밸류 손상이 있는 게 카카오나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큰 메리트는 IT 기업인데 꿈을 꿀 수 있는 IT 기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사업 영역을 많이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회사 상장을 통해서 계속 현금 확보 또 이제 추가 이제 투자를 통한 또 상장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의 밸류 체인인데 네이버는 사실 자회사 상장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카카오보다는 덜 빠지는데 카카오는 지금 카카오페이까지 영향이 있을 정도인데 지금 구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는 좀 얘기하기 좀 애매한 상황인 게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이격도가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좀 빠질 구간이 남아 있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나타날 경우 1차 지지선인 한 13만 원대 라인을 일단 1차 지지선으로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11만 원 중반대까지는 빠질 거라고 좀 예상은 하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기업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폭이 특히 있었던 종목인 카카오 네이버는 하락폭이 좀 더 거세게 나타나는데 지금 어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거의 지금 이틀 동안 지금 400만 주 가까이 팔았습니다. 이제 이 정도 수급이면 돌릴 때도 정말 힘들게 돌려야 됩니다.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수급에 돌릴 수 있을 만한 뉴스가 사실 지금 기대해 볼 만한 뉴스는 조금 없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상장권에 대해서 지금 상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기로에 놓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중립 의견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는 한 11만 2천 원에서 12만 원 요 라인대이죠. 요 라인대 한번 추가 매수를 통해서 기술적 반등 혹은 이제 추가적인 밸류 손상이 이제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보유자분들께 사실 이 부분이 뭐 개인 투자들 워낙 손해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 지인들도 그렇고 카카오가 정말 좋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상이 있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중립 의견과 함께 추가 매수를 통한 이제 탈출을 좀 꾀하자라는 말씀.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16만 원이죠. 이 구간까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1만 원까지도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라는 말씀이시기도 하지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뭐 이 한 번의 양봉에 너무 이제 좀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는 게 수급이 강하게 동반이 안 되면 이거는 조금 이제 오히려 더 한 번의 하락폭이 더 남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좀 비슷한 흐름을 봤었던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한 번 양봉 나와서 그때 사실 추가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번 더 빠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한 번 정도의 양봉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음봉에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수상위 1위가 카카오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매수인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뭐 많이 빠진 것에 따른 아무튼 뭐 반발 매수세 유입 정도로 해석 가능한데 반면에 함께 빠졌던 네이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상위 1위 종목입니다. 이 엇갈린 해석을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은 네이버도 매수로 돌아섰군요. 김진만 팀장께서는 지금 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지켜본 뒤에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역시 또 큰 종목입니다. 크래프톤입니다. 배팅의 순간입니까?
네, 배팅의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예. 크래프톤은 오늘은 사실 마이너스 지금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좀 이슈가 있죠.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악재가 이제 나온 상황인데 이 악재는 오늘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겁니다. 물량을 파실 이제 구주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규 공모 물량이 있어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좀 제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게임주가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외로 보셔야 되는 게 중국적 규제 이슈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됐죠. 이제 뭐 규제가 나왔지만 크래프톤에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단기적인 악재로 마무리,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오늘 보호에서 물량이 풀리는 시점에서 단기 악재 마무리, 그렇게 된다면 단기 악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배팅의 순간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상장 모멘텀이 괜찮습니다. 크래프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단일 IP와 그다음에 중국 쪽의 매출이 강하게 잡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폭삭 주저앉을 때 리스크가 큰 단점이 있다라고 이제 대부분들 표현을 하시는데 인도 시장 공략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도 최근에 이제 인도 쪽에서 굉장히 흥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10월 중순 혹은 10월 말쯤에 오픈이 예상되는 신규 게임이죠.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원래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박광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한 번 정도 이제 크래프톤이 이제 50만 원 초반 초중반 대까지 올라오는 요 라인 때까지 올라오는 모멘텀이 되었는데 최근에 원래 인도 시장 공략은 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말을 바꿔서 인도 시장에 빠르게 공략을 해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과 인도 쪽에서 사전 예약자 수가 거의 수천만 명에 달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성장 모멘텀을 이제 있는 종목인데 단기 악재가 있던 이런 이런 종목은 지금이 오히려 배팅 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투자일별 기관 투자자들을 봤었을 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오늘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연기금이나 보험의 수급은 뭐 코스피 200이나 기타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 조금 유의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단기 악재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매수를 한다는 거는 그래도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게임 업계는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크래프톤은 적어도 3분기, 4분기까지는 안정적인 실적이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악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배팅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군요. 보호의 수가 해제되면서 매도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주가가 많이 빠지는 데다 중국에서 게임 회사 규제에 대한 악재가 있죠. 그리고 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된 이후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노리는 세력에 타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저는 계속 지울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하십니까, 팀장님? 사실 크래프톤이 공매도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공매도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를 사실 이제 해소되는 부분은 이제 성장 밸류에이션입니다. 공매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장하는 종목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크래프톤에 대해서 단기 악재는 사실 오늘 단기 악재는 공매도보다는 보호 예수가 풀렸다는 게 단기 악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매도는 나중에 뭐 언젠가 치겠지만 지금 자체의 지금 이제 하락폭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 즉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코스피 수급 자체의 악화가 그 원인이 될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매도는 뭐 다 됩니다. 이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성장성이 있다면 오히려 공매도가 이제 쇼커버링이라든지 기타 호재성 작용으로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는 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배팅의 순간 크래프톤까지 봤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